이번 내용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 첫 시간에 이제 수열을 표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씩 대입 또는 나열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반항을 구했었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다가 n번째 항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걸 결정해서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물어보는 값을 대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 귀납적 정의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표기만 가능하다면 그건 다 귀납적 정의라고 할 수 있어. 배웠던 수열부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그 관계를 이 귀납적 정의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 이웃한 항이니까 편의상 n 플러스 1번째랑 이 a n번째의 관계를 잠깐 확인을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5 이렇게 갈 건데 그 얘네들은 어떻게 표기도 가능하다고 했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더하면 된다고 했었고 이 5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두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차이만큼 더해도 되고 또는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차이를 두 번 더해서 일반화를 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여기서 귀납적 정의로 접근하겠다는 건 이런 얘기야. 여기는 이 두 번째 있지. 그러니까 이 A3을 표기하는데 두 번째 항 더하기 일정한 차이라고 한다면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로 표기를 한 거야. 그럼 이거를 n번째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번째 항은 n-1번째 항 입장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써도 이 등차 수열의 관계가 항상 성립할 거야. 그래서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차 수열의 입장에서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더하기 일정한 차이 그 값을 공차 d라고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이런 얘기야. 등비 수열 표기가 또 어렵지 않겠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일정한 비율 한번 곱해주면 되잖아. 이 공비 r을 이렇게 곱해준다면 이거는 등비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세 개의 항이 나와 있을 때 이제 했었던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이 있었잖아. 그건 뭐였냐면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끝 항의 합과 같다.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로 표기만 하면 되는데 가운데 항 이 n 플러스 1을 가운데 항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 기준 하나 왼쪽에는 an이 있었을 거고 하나 오른쪽에는 an 플러스 2가 있었을 거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끝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된 거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등비 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끝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도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일반항에 대한 성질을 귀납적으로 표현을 했었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가지는 고유의 성질,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었는데 걔네들에 대한 표기도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귀납적 정의가 되고 각각의 등차, 등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수열들 이외에도 어떤 형태로든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를 표기만 한다면 다 귀납적 정의라고 했는데 그 수열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혹시 이거 기억나나? 2358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올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12를 떠올렸어도 됐고 아이디어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그래도 됐고 13이 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 13이 올 때는 의도가 뭐였냐면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그 다음 거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그 다음 거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그 다음 거. 그래서 이때는 이게 얘에 대한 정체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이름이 있는 수열인데 이런 것들도 언뜻 볼 때는 내가 나열은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걸 일반화를 시키기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이건 귀납적 정의로 표기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결정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n 플러스 2번째가 궁금하다. n 플러스 2번째가 궁금하면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를 합해서 만들어내는 수열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를 합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표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 정의,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를 표기하는데 등차 등비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든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로만 표기가 된다면 다 기하학적 정의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기하학적 정의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오늘은 문제풀이를 좀 위주로 할 건데 그동안의 등차 등비 문제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왜냐면 일반항이 뭔지 알고 성질이 뭔지 알고 합이 뭔지 배웠으니까 그건 어렵지 않은데 이 기하학적 정의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새로운 성질들을 배운다기보다 항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접근할 거라서 그거에 대한 대표 문제들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기하학적 정의 297페이지 그 필수예제 1-1번이랑 2-2번인데 문제를 보면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 첫 번째 항이 오라는 거 주어져 있고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지금 배웠으니까 보고서 등차 수열인 게 확인이 되는데 이 뒤에서 할 문제들은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 상태로 접근해야 될 상황도 발생을 할 거야. 자, 일단 이 문제는 다음 항을 결정하기를 이전 항에다가 8이라는 일정한 값을 더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단서를 준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단서를 줬으면 문제가 간단해지는 게 이 일정한 값, 이게 공차잖아, 공차. 그러니까 일반항은 이렇게 결정. 첫 번째 항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n-1번의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등차 등비라면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등차 등비에 대한 건 배웠으니까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닌 게 나올 때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공부가 오늘의 목적이야. 자, 이거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끝 항의 곱과 같다. 이 등비 중앙의 성질을 기납적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첫 번째 항이 4고 두 번째 항이 6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시오 이런 거지. 결국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될 텐데 4에다가 뭘 곱해서 두 번째 항인 6이 됐는지를 찾으면 되잖아. 공비는 2분의 3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단서는 이걸 보고 등비 수열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확인한 후에 일반항을 찾자. 이 정도. 자, 이제 이 다음 문제들은 조금 낯설기는 한데 그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자. 자, 문제를 한 4개 정도 풀어볼게.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더하기 n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형태는 뭔가 그 등차 수열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등차 수열에서 뒤의 역할은 상수였는데 여기는 이제 상수가 아니라 변하는 값이지, 변하는 값.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 형태도 그렇고 이 형태도 그렇고 이 다음에 할 것도 그렇고 또 그 보고 나서 결정이 될 수 있는 형태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투박하게라도 접근을 해보자. 투박하게 접근한다는 얘기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자, 첫 번째 항이 1인데 20번째 항까지 20번을 해야 돼. 20번을 나열하는 게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은 이게 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씩 쫓아가 볼게. A2는 A1 더하기 1이겠지? n 대신에 1만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그럼 A1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이라서 이 값은 2로. A3은 A2 더하기 2. 그럼 2 더하기 2니까 여기는 4. 이 대입 있지? 대입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 대입은 우리가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뭐 4번이 되건 8번이 되건 상관이 없는데 보편적으로 한 4-5번 정도를 대입해봐도 괜찮아. 안 보이면.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건 사실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만 보면은 공차가 2인 등차도 될 거고 뭐 공비가 2인 등비도 될 거고. 그러니까 2개, 3개 정도를 대입한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수열이라고 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되게 위험해. 맞을 가능성보다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지. 그래서 명확한 규칙이 나올 때까지
또는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써보는 거야. 자, 한 4개 정도 써봤는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가 3, 네 번째가 7, 세 번째가 4, 네 번째가 7, 다섯 번째가 11. 이제 눈치껏 보이긴 하지. 1, 2, 4, 7, 11. 그 다음은 16.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내가 수업 처음 할 때 얘기했던 거 2, 3, 5, 8. 그 다음 물어봤던 거 너네가 말했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커지는 거. 사실 이런 수열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개차수열이라는 명칭이 있긴 한데 몰라도 되고. 그래서 1 커지고 2 커지고 3 커지고 4 커지고 5 커지고 6 커질 거고 7, 8, 9, 10 해서 어디까지 얘를 찾아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이 20번째를 찾자고 하면 이제 20번째를 추정하는데 20번째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지? 19번째 항에다가 19를 더했으면 돼. 근데 이 A19는 A18에다가 18을 더한 게 A19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A19 뒤에 더하기 19. 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슬금슬금 여기서 눈치챘을 거야. 그럼 이거 하나 내리면 다시 A17 더하기 17, 18, 19 A16 더하기 16, 17, 18, 19 이런 식의 합이 결정이 될 거야. 결론은 이렇게 되겠지. A20은 첫 번째 항 입장에서 더하자. 1 더하면 두 번째 항. 그 다음 첫 번째 항 입장에서 1 더하고 2를 더하면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 입장에서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면 네 번째 항.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 입장에서 1부터 이렇게 하나씩 더하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다. 그 어디까지 더하냐면 A19 더하기 19니까 이 19까지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납득이 되는 게 이렇게 더한 게 두 번째 항, 여기까지 한 게 세 번째, 여기까지 한 게 네 번째. 그래서 19까지 더한 게 이제 20번째 항이다. 이걸 찾아낼 수 있어.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배운 거네.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 1부터 19까지의 합, 19개에 대한 등차 수열의 합이고, 이거는 이제 시그마 공식으로 배우기도 했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접근하든 시그마 K라고 쓰든 상관없어. 첫 번째랑 마지막을 더한 게 전체 개수의 절반만큼 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주면 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얘도 하나씩 대입을 해서 첫 번째 항으로부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어떻게 오는지 직접 써본 건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화를 시켜볼게. 일반화를. 자, 일반화를 시키려고 지금 이 첫 번째 항을 지우고 여기 있던 거 지웠어.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걸 마지막을 이제 AN으로 둔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얘부터 얘까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 해볼 거야. 더해서 한번 써볼게. 더해서 쭉 내렸으면 여기는 A2부터 이렇게 오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써보니까 A1부터 나오지. A1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AN-1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더해지는 숫자 1, 2, 3, 4에서 N-1까지에 대한 합. 이게 되는데 다 더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A2랑 여기 있는 A2랑 없어지고, 여기 있는 A3랑 여기 있는 A3이 없어지고, 어디까지 없어질 거냐면 이 N-1까지, A2부터 A의 N-1까지 이렇게 사라지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좌변에는 AN 하나가 남고 우변에는 이 A1이랑 1부터 N-1까지 순차적으로 더한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입장에서 1부터 N-1까지의 합인데,
그게 왜 1부터 n-1까지 합이 나왔냐면 이 n 대신에 내가 1, 2, 3, 4를 대입해봤더니 그랬던 거잖아. 그래서 연속적인 합 시그마 그 다음 1일 때부터 n-1일 때까지 k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결국은 여기에 지금 n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n 플러스 1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 거에다가 n을 더했어야 돼. 그러니까 n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에다가 n을 1부터 n-1까지 순차적으로 더해주면 n번장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이 일반항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이 문제를 이제 바로 풀어볼게. 원래는 얘도 다시 또 대입이야.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다시 한번 다 해봐도 돼. 첫 번째 대입한 것부터 해서 쭉 더해보면은 이게 n 플러스 1번째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알아. 써볼까? 한 번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의 1제곱,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20번째 항은 19번째 항 더하기 2의 19제곱이 되기는 할 텐데 다시 19번째는 18번째 더하기 2의 18제곱이었고 여기다 2의 19제곱 더하는 거. 이제 규칙이 보이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첫 번째 항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두 번 제곱해서 더하면 세 번째, 2의 세제곱을 더하면 네 번째 해서 여기까지. 그치? 그러면 다시 얘네들의 합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 얘네들의 합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기를 하면 된다 이 얘기. 방금 내렸던 결론에 따르면 A20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n제곱의 합이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생각하자. 이게 상수면 등차, 상수가 아닌 변수라서 등차 수열의 형태이긴 하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화를 따라가진 않잖아요. 일관성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형태이긴 한데 이게 상수가 아니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했어. 하나씩 대입해서 그냥 쭉 다 더해보자 이거였거든. 그래서 얘도 다음 항을 이전 거 더하기 얼마라고 나와 있으면 앞으로는 대입한 다음에 더하는 걸로 결과를 얻어내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일반화는 이렇게 결정된다. 이걸 알 수 있어. 이 다음 문제는 설명할 건데 등비 수열의 형태랑 유사해. 그럼 이 지울 동안 잠깐 생각해봐. 등차 수열 형태라서 하나씩 대입한 다음에 더해봤더니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거든. 등비 수열의 형태로 결정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잠깐만 생각. 자, 다음 문제 299페이지 필수예제 4-1번인데 형태가 보이지? 이게 상수면 등비 수열인데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줬으니까 이 등비 수열의 형태를 따라가기는 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접근을 할 거야. 하나씩 대입을 하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4a, n 대신에 2 대입하면 3분의 5a. 자, 모르니까 규칙 찾으려고 대입을 하는 중인데 형태가 등비 수열의 형태야.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뭐 할까? 얘는 2분의 등차 수열 형태는 대입한 다음에 더했잖아. 등비 수열 형태니까 대입한 다음에 얘네들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다시 여기다 쓸게. 좌변은 A2, A3 해서 AN까지 나오고 우변은 이 A1, A2 얘네들부터 먼저 쓸게. A1, A2, A3에서 AN-1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곱해지는 게 보이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이제 얘네들을 또 직접 나열해서 쓸 거야. 이거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5분의 7 이렇게. 마지막은 n분의 n 플러스 2 해보니까 다시
아까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하지. 여기 있는 좌변은 다 없어지고 여기 있는 우변에서도 다 없어지고 얘네들 하나씩만 나오잖아. 그 최종 결론. 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얘네들이야. 아까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변수에 하나씩 값을 대입한 거. 이번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변수들을 하나씩 곱한 거. 그래서 얘네들을 직접 써보면 되는데 쓰다 보면 반드시 그 관계가 나와. 어제 했었던 그 있지.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부분 분수가 있었고 유리화에서 하나씩 없애는 거 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게 이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3. 그러니까 두 번 지나가면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맨 처음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4. 1 넣어서 2분의 4. 3분의 5. 그리고 두 번 지나갔으니까 4. 얘가 약분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 간격이 두 칸이니까 두 개씩 대입을 할 때마다 얘네들은 서로 상쇄가 될 거야. 그래서 없어지는 형태를 이렇게 보는데 누가 남았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 앞에서 분모의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맨 뒤에서는 누가 남을까? 맨 뒤에서는 분자에서 두 개가 남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없애주고 남는 걸 써보면 앞에서 분모가 두 개 남았고 뒤에서는 분자가 두 개. 근데 n 플러스 2로 끝났으니까 이 앞에는 뭐 안 써놓긴 했지만 n 플러스 1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 A의 29를 찾으시오 그랬어. 첫 번째 항 1이니까 생략이고 29니까 29 대입하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한 두 가지 형태 있지. 등차 수열의 기하적 정의와 비슷한데 상수가 아니라 변수인 거.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대입한 다음에 등차 수열인 거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접근 과정처럼 그냥 더했다고. 등비 수열의 형태인데 상수가 아니라 변수인 형태로 나오는 거. 동일하게 하나씩 다 대입한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서 이번엔 곱을 해봤더니 다 상쇄되고 남은 걸로 결정이 된다. 이런 기하적 정의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